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타운기술에서 시큐리티 리서처로서 근무하고 있는 막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산지 6년 됐고 한국 오기 전에 이제 독일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배운 지 한 10년 남짓 됐는데 근데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것도 많고. 아닙니다. 네, 잘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력이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이력이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신데 맞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보안 쪽의 업무를 담당하시게 됐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석사를 했는데 정치 외교학 나왔고요. 저는 이제 위주로 안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중동 안보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때 유명했었던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가 있었는데 이제 이란하고 미국 같이 이거 개발해서 이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거 이제 침입해서 이제 거기 뭐 이것저것 뭐 폭발시키는 그런 악성 코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진짜 가능해? 그런 생각하고 독학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그냥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독학해봐야겠다. 독학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잘 맞고 보안이 너무 잘 맞고 재밌고 본인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보안이 딱 맞다니 맞아요. 그죠? 놀랍습니다. 막스 연구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게 실제로 그 전에 그 대선이나 선거철에 어떤 해킹 공격들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 내용들이 현재 24년도 지금 대선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란하고 러시아 이제 미국 선거 타겟팅 하는지 먼저 좀 이야기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국가들 그 정책 그 스트래티지 전략이 아예 바뀔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는 좀 되게 터프한 사람인 걸로 좀 유명하고 그래서 충분히 이란하고 이제 러시아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린 다시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미국 선거 좀 공격하고 가짜뉴스 같은 거 퍼뜨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실제적인 이런 공격을 행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또는 이제 혼란 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공격을 이제 이거 피싱 공격이었어요. 왜 APT28은 이제 뭐 스피어 피싱하고 뭐 워터링 홀 공격 그런 걸 이제 좀 유명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정보 중국 유닛 26165에 속하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러시아 정부한테 이제 펀딩도 받고 그럼 이제 악성 코드 개발하고 이제 공격도 진행하고. 그럼 APT28이라고 하는 저 그룹은 실제로 그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해킹 그룹? 그 APT 그룹들은 주로 이제 정부 밑에서 이제 해킹하고 미국 회사 PR Systems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APT28 해킹 그룹 목표가 이제 이 PR Systems 이제 피싱 해서 거기 이제 그 로컬에 있는 그 선거 사무실 공격하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이 피싱 공격도 그냥 엄청 막 정교한 너무 막 어려운 뭐 그런 거 아니었고 그냥 쿡을 사칭해서 여기 이 PR 시스템이라는 직원들에게 이제 이메일 보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구글 그 로그인 창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뭐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래서 그런 피싱 공격이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딱 계정 하나 성공했는데 한 계정만 뚫려도 이런 것들이 충분해요. 딱 우리 보안 전문가들은 엔드포인트 몇만 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몇만 개 이제 보호해줘야 하는데 해커들은 그냥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한 번만 성공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성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많은 시도를 하고 한 번의 성공을 바라고 보안 담당자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두 다 막아야 되는 게 좀 비대칭적인 이제 결과 이런 상황이죠. 이제 10월 말 또 이제 11월 초쯤 일어났는데 여긴 이제 122명에게 이제 피싱 이메일을 보내고 근데 여기 보냈던 그 워드 파일이었는데 그냥 일반 그 비아 시스템에 대한 그런 이메일이었어요. 워드 파일이었어요. 근데 여기 워드 파일 안에 이제 악성 코드 이제 있었어요. 담겨 있었고 전 이거 조사했을 때 좀 걱정됐던 게 미국 NSA 국정원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피싱 공격 성공했는지 알 수 없다.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 해커들은 어떤 짓을 할 수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라고 했었어요. 네.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걸 다 100%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의 기밀이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리고 이제 조사의 방식과 범위에 따라서도 외부에 오픈되는 정보가 분명히 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같이 이렇게 중대한 이런 국가적인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해킹을 당했다. 혹은 이렇게 뭐 어떤 정보가 빼나가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다 오픈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 보니까 네.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에 미국 선거 해킹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그럼 올해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란 공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뭐 공무원, 선거 캠페인 직원, 뭐 외교관, 아니면 think-tank 연구원, 뭐 NGO, 아니면 관련 연구를 하는 뭐 대학원 교수 공격하는 걸로 이제 좀 유명한데, 그리고 또 이제 이란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 SNS에서 가짜 프로필이나 가짜 뭐 NGO 그룹 그런 이제 생성해서 예를 들어 뭐 인권 운동가 이렇게 막 사칭해서 이제 뭐 가짜 뉴스 퍼뜨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왼쪽은 그냥 일반 그냥 딱 일반인이 봤을 때 그냥 내 지메일 로그인 화면이구나. 피싱 시도였어요. 아, 그래요? 네. 완전 똑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일반 사람 이건 구별하기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 그래도 전문가가 봤을 때는 뭐가 좀 이상한 게 있나요? 화면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뭐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아마 앞뒤로나 혹은 저런 구글 마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상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의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HTML 그 소스 코드 직접 확인했을 때 일반인들이 누가 그렇게까지 확인을 합니까? 그건 맞습니다. 아무튼 완전 거의 똑같은 걸로 해서 본인의 지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게끔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건 좀 비슷한데 여기도 이번에 구글 미츠 그 사용하는데 그럼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SNS에서 뭐 사람이랑 조금 친해진 다음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 구글 미츠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링크를 이제 보내줘요.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 정보는 이제 다 공격자에게 전송될 거예요. 그러겠네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런 SNS 활동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좀 유명해요. 이란이요? 뭐 러시아 APG보다는 이란이? 그래서 이제 그 딥페이크 있잖아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같은 공격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트럼프 목소리 가지고 근데 우리 선거 캠페인 후원금 좀 주세요. 같이 Make America Great Again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해서 동안 좀 공격할 수도 있고.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제 흔히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죠. 인플루언서 계정들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계정들이다 라고 하는 계정들이 이제 좀 발견된 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진행됐던. 그러니까 2016년도나 2020년도의 어떤 대선의 이런 해커의 공격의 패턴과 비교했을 때 올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어떤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거의 선거마다 매년 항상 똑같은 피싱이에요. 왜냐면 어떤 회사에 아무리 이제 저희는 이데아 제품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정보보안 전문가 몇백만 명 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항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 아무리 제품이 많고 아무리 좋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 개인정보 입력하면 그냥 끝이라고 그냥 할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공격과 방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업데이트 된다 하더라도 가장 취약한 부분은 결국은 사람의 어떤 심리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들은
뭐 8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다. 그렇죠. 그거 진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방법이 없나요? 뭐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교육이죠. 사람들을 이제 네. 흔히 임직원들부터 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네. 아니 근데 아까처럼 저렇게 똑같이 만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안 레이어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어떤 의심스러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메일을 보낼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메일을 왜 보냈을까? 그리고 나한테 메일을 보내던 사람이라도 혹시 조금 다른 정보를 요청한다든가 다른 형태의 이제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라고 하면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대선이나 이런 거 할 때 국내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지만 좀 정리를 해주고 다음 세션 넘어갔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북한 해커들은 러시아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제 러시아는 그런 선거 피싱 뭐 관련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 관련 경험도 있어요. 이제 직접 악성 코드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사건 되게 많았어요. 북한 해커들 충분히 러시아 해커들에게 그런 관련 기술을 좀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북한 해커들은 그 이태원 사건 악용해서 이제 뭐 피싱, 똑같이 피싱, 워드 파일 뭐 그런 거 보내고 그 어떤 피싱 메일이라 하더라도 국내 어떤 상황,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건드려서 그렇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좀 감정 뭔가 좀 그렇죠. 뭐 사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을 굉장히 많이 건드리는 건데 그런 거를 교모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공격을 하면 클릭을 하거나 뭔가 연결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서로 전달한다든가 아니면은 소위 이제 포장하면서 이러면서 북한에선 이런 걸로 또 공격한다더라 이러면서 또 그걸 문서로 만들어 던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들을 많이 써요. 결과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그 메일을 클릭해서 문서를 좀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좀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건드립니다. 아무래도 같은 국어를 쓰니까 이런 공격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실제 그 북한의 그 해킹 능력이 꽤 높나 봅니다, 실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뭐 문제 생기면 또 북한이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북한은 굉장히 뛰어난 해킹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많은 해커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조직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 확실히 뛰어난 해킹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것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FUD 모듈이라는 악성 코드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윈도우 직접 커널 건드리는 악성 코드였어요. 윈도우 커널을. 그래서 정말 개발하기 어려운 북한은 이제 직접 자기만의 윈도우 커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커널은 그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대규모의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커널을 잘못 건드리면 그냥 PC가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 확실히 좀 수준 되게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처음이시고 또 저희 스튜디오에 또 외국분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외국분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요. 그냥 뭐 같은 얼굴 좀 작고 하얗고 키좀 크고 몸 좀 좋은 그런 한국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주 반갑고 흥미로웠습니다.